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8분이고요. 새벽 1시 48분. 시계 어플이 안 뜨나? 새벽 48분입니다. 1시 48분.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장을 어저께 거부터 리뷰를 할게요. 그간은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을 토대로 이 블로그를 만들었잖아요. 오늘 한번 좀 블로그로 정리된 걸 유튜브로 한번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블로그고, 제가 요 근래에 계속 댓글 고정? 거기 더보기 설명란에다 올려놨잖아요. 그 블로그인데, 일단 전일 영상에서 아마 어디까지 했었지? 잠깐만요. 전일 영상을 보면 그래, 나스닥 테슬라 이거 급등한 것까지 얘기를 했었네요. 영상은 1일 전. 그러면 제 거를 다시 볼게요. 자, 보면은 금일 국내 증시는, 반갑습니다, 율팍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새벽 미국 증시의 큰 상승에 힘입어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90일간 관세 유예로 인해 급등을 하였으며, 제가 추천드렸던 테슬라 3중 바닥, 3바닥을 형성 후 23%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테슬라 그 영상을 올려드렸죠. 제가 이제 말했던 부분도 캡처를 했는데 그 쇼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요 구간 3중 바닥을 찍고 지금 23.8% 24% 정도 튀었죠. 24% 정도 튀었는데 거의 한 이 정도쯤이었단 말이에요. 저점으로 찍을까? 그냥 이 정도쯤으로 찍을게요. 26%죠. 그럼 3바닥 찍는다고 말한 시점부터 26% 고점까지 그렇게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단 자체가 어떻게 지워. 몰라. 일단 놔둬. 평단 자체가 이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점을 놓치고 못 팔았단 말이에요. 이 평단을 훼손하기가 싫어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 2x로 계속 매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령 2x를 예를 들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시 팔고, 여기서 사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2x로는 그렇게 계속 매매를 했는데 2x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도 팔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평단을 훼손하기 싫어서 물량을 여때는 몰빵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반빵만 한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 23%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제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던 TSLL 테슬라 2X는 무려 47%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 링크인데, 아침에 테슬라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근데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 요 내용도 이게 아마, 안녕하세요, 율팍입니다. 지금 새벽 5시 35분. 이게 아까 그 영상이구나. 직전 영상. 유튜브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유예 발표, 상호관세 유예 발표, 90일간 유예, 중국을 제외한 요런 이유로 이제 상승을 했었고, 코스피는 이게 지금 금요일장이 아니라 목요일장 거를 리뷰를 하는 겁니다. 코스피는 6.3%. 목요일 다 지났는데 뭐하러 보냐, 그렇게 하실 의미가 없는 게, 이게 그 테마의 지속성도 있고, 어차피 차트라는 것 자체가 과거를 지표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일지, 매매 일지로 제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쭉 써놔갖고 일단 한번 쭉 살펴볼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6% 가까이, 코스피는 6.3%. 뭐 반도체 테마 이렇게 상승을 했고, 제가 이제 좋았던 게 삼성전자를 정확히 가격을 정확히 예측해갖고 정확히 매도를 했거든요. 그 전에 삼성전자를 몰빵을 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하루 지난 거지만 이거를 영상을 지금 늦게나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거 리뷰를 하고 금요일 것도 리뷰를 할 거예요. 금요일 거는 아직 블로그를 안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제가 모르고 이날이 금요일인지 착각했어요. 목요일이. 왜냐면 금요일 새벽에 그 토트넘 축구가 있었거든요. 그걸 본다고 봤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새벽 4시에 하는 거를 금요일 새벽 4시에 한다 이렇게 하니까 보통 생각하면은 똑똑하면은 그대로 생각할 텐데, 제가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라고 착각을 해서 당연히 이제 전 축구를 봤으니까 축구 끝났으니까 자야지 했는데, 이제 제가 술을 마시면서 축구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이 좀 안 와갖고 카톡 다른 전문가분 되게 잘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 아침에 방송을 하길래 제가 그분 방송에 들어가서 뭐 무슨 주말 아침부터 방송을 하세요? 이랬더니 뭔 소리냐고, 오늘 금요일이라고. 그때 막 뒤늦게 정신 차리고 부랴부랴 매매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리뷰를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렇게 크라우드웍스가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해왔고 제 보유 중이었던 거죠.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고, 뭐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이게 계속 상한가에서 풀렸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뭐 훈장이라 그러나? 막 급등하면은 이렇게 막 조정 주려고 뭐 투자 경고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교묘해요. 오늘도 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요 두 개. 저는 이제 요거 두 개를 수익 날 때마다 얘네 관련주 중에 아이스크림 미디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에듀랑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이 시공테크의 자회사거든요. 얘가 모회사고, 내가 시공테크가 한덕수 국무총리랑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공테크를 꽤 오래전부터 여러 방에 추천을 드렸었어요. 제 방에도 추천을 드렸었고, 다른 방에는 제 방에보다 오히려 더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 시공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 계속 모으고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뭐 큰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미디어가 안 가갖고 얘네 둘로 수익이 날 때마다 저는 이제 미디어를 계속 샀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미디어가 반응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자 리뷰에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스트에이드 요거 이제 보유 중이었고, 상한가 요것도 상한가 간 거 보유 중이었고, 뭐 요렇게 있었습니다. 에코바이오 상한가 갔던 거 보유 중. 뭐 전일자 이런 식으로 뭐 탄소 중립 테마, 인공지능 테마, 뭐 이런 식으로 테마들이 쭉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업종. 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매매 일지입니다. 시간이 순서대로 일지를 정리했어요. 이게 이제 새벽 12시쯤인가? 나스닥 급등하기 전에 얘가 먼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매도한 종목으로 전일 65% 상승했고 50% 수준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 고점이 65%인데 요 정도쯤에서 일부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125% 상승했는데 그건 이제 또 오늘자 리뷰에서, 이건 이제 6시쯤? 다 6시쯤? 테슬라 22%, 뭐 다 많이 뛰었죠. 많이 뛰고 테슬라 2배가 45%, 그러니까 이게 23% 오를 때 얘는 47% 올랐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지금 이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인데 얘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얘는 혼자 따로 놀아요. 오늘자에서도 봐도 오늘자는 테슬라가 눌렸는데 얘는 뭐 혼자 20몇 프로 찍고 있더라고요. 수익으로 좀 반대로 노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요건 이제 다른 방에 올릴 때 종목명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요 퍼센트만 올렸었는데, 요게 이제 미니 나스닥이고, 미니 나스닥 13% 상승, 이제 청산을 했는데 총 14%의 청산을 했거든요. 거의 최고점 부근에. 요건 이제 미니 나스닥. 이거는 니케이가 마이너스 15%까지 갔었는데, 어떻게 물 타갖고 겨우 이제 약수익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미니 나스닥은 12% 이상 상승을 하였고 14%까지 도달하여 청산을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15%까지 갔던 니케이 또한 추매로 약수익에 도달해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쓰리바다 형성 자리가 좋다고 타점을 드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파입니다. 지금 새벽 근데 지금 쓰리바다 이거는 1시간 50분짜리 영상의 이 부분만 캡처를 한 거거든요. 제가 쓰리바닥에서 자리가 여전히 괜찮다고 테슬라 그거를 말한 거고, 이제 그 쓰리바닥을 찍고 이렇게 튀었다 이걸 설명하는 거고, 나스닥은 이제 장중에 이걸 캡처를 찍어놨는데 모르고 방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이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인데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요게 저점 지표고 이게 목표가 지표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는 최대치가 18,000 정도였는데 요 라인, 근데 이제 19,600 막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좀 수익이 많이 났다. 요건 이제 아침에 오늘 장 금요일인걸, 이거는 목요일이구나. 이거는 이제 아침에 매매를 하려고 740, 코스닥 얼마지? 640이요. 그러면 7%에 640은 얼마냐? 689, 690밖에 안 되네. 그럼 한 700 정도 되겠다. 코스닥을 한 700 정도 갈 걸 예상한 거거든요. 원래는 7% 정도를 예상했는데, 근데 아까 얼마라 했지? 몇 프로 올랐다 했지? 6%. 코스닥은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목요일날. 뭐 미수를 사용했는데, 이건 이제 삼성전자를 풀매수 하다 보니까 미수가 좀 썼고, 막 미수를 엄청 많이 쓴 건 아닌데 어쨌든 네, 미수를 사용했고 삼성전자를 풀매수를 했었고 57,900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 얘기를 해요. 장 전이죠. 7시니까 수익률 53,000, 평단가 53,000에서 목표가 57,900원. 이거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보시거든요. 53,000에 57,900 목표 수익률은 9%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3.9%만 가자. 설레서 잠을 못 자겠네. 근데 고가가 58,000원. 삼성전자는 실제로 58,000원 찍고 빠졌습니다.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다시 사진 않았는데 어쨌든 다시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여기서 전일 매수했던 거 10% 가까이 먹고 팔고 다시 튈까봐 샀다가 여기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팔고 쭉 눌렸을 때 많이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청산을 한 거죠. 삼성전자는 2일 전부터 계속 매수를 했고 직전일에는 시간의 종발까지 했습니다. 물량이 네, 많이 샀어요. 그 고점을 58,000원 찍었죠. 제가 예상했던 고점은 57,900원. 코스닥은 4% 갭이었고 어제 많이 잡힌 이유가 있었구나. 위너스 상가라. 요게 이제 BNF 검색기라는 건데, 바닥주를 저는 이제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BNF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의 투자자인데 이 사람은 바닥에서 한 2-3% 튀는 걸 먹거든요. 2-3% 튀는 걸. 근데 제가 이제 기존에 어떤 급등 직전에 패턴을 발견을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이 바닥주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바닥에서 많이 튈 수 있는 거를 찾도록 이거를 한 거죠. 한 건데 거기에 보통 10개에서 15개 많이 잡히면 이렇게 잡히거든요, 종목이.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보통 한 5에서 7% 정도 반등을 하고, 많이 반등하는 건 그날부터 상한가를 가거나 뭐 다음날부터 상한가를 가서 뭐 한 3연상 그런 식으로 먹기를 해요.
제가 엑시온 그룹이라는 거를 설명할 때 아마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엑시온 그룹이 그 BNF 검색기에서 떠갖고 매매를 했던 거거든요. 아마 이전 영상에 있을 거예요. 아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3월 11일인가 엑시온 그룹 이걸 들어가서 BNF 검색기로 떴던 걸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잡혔다는 검색기는 바닥 검색기 BNF이며 보통 10종목 내외가 잡히는데 유난히 많이 잡혔습니다. 대략 253종목. 보통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상승이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보통 10종목 내외가 바닥이면은 뭐 이 정도 바닥 찍고 돌리는구나 하는데, 250종목이 다 바닥이다. 그 얘기는 뭐냐?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이 크게 돌릴 상승이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그 몰빵 한 이유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보면은 이제 반도체 위주로 잡혀요. 반도체 위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큰 상승을 나오겠다, 그런 의미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통 7%에서 몇 프로 이 정도 종목 나오고 30% 급등 나오는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두 종목 30% 나왔네요. 이 4월 9일날 검색 시점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인바이오젠은 없앴고 미래 반도체는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죠. 미래 반도체는. 시공테크는 이제 기보유였는데 단기 기자에서 얼마 전에 익절을 했다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공테크, 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시공테크, 이거는 이제 기보유였는데 아직 저 바닥에 있는 평단, 그러니까 제가 그 중장기 계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바닥에서 잡아놓고 그냥 계속 홀딩을 해요. 완전히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거기에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윙 단타 계좌가 있는데 단타도 하면서 스윙도 하고, 보통 단타라 그러면 저는 2, 3일을 보거든요. 단타도 당일 단타가 있고 뭐 스윙 단타가 있어요. 스윙 단타를 저는 2, 3일로 보고 그걸 보고, 그리고 뭐 당일 단타나 하루에서 이틀 보는 단타,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보통 데이 트레이딩이랑 이틀 정도까지 가져가는, 종배에서 다음날 먹는, 요걸 이제 단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범주예요. 이거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제 기준인데, 단타를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스윙 단타 한 2, 3일 정도 가져가는 거, 그리고 그냥 일반 단타 하루에서 이틀. 왜냐면 종배하고 다음날 파는 거랑,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포함 이렇게 세 가지를 단타로 보고, 스윙은 보통 뭐 3일에서 한 2주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봅니다. 중장기는 이제 개념이 일정 수익률을 도달하거나, 뭐 가령 예를 들어 샀는데 다음날부터 막 쭉 상한가를 가. 그래서 뭐 한 일주일 만에 300%를 먹었어. 그러면 그거대로 끝내는데, 왜냐면 추세가 꺾인 다음에 바닥을 많이 찍은 다음에 돌릴 거니까. 그거 외에는 보통 이제 장기로 가져가는 게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뭐 더 가져가기도 하는데 보통 그 정도 가져갑니다. 장중 상한가죠. 이제 점점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점점점이에요. 시초에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요건 이제 종배 검색기, 제가 아까 말했던 급등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급등 패턴을 이 바닥이 아닌 경우 전체적으로 잡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리마다 이렇게 잡게를 했는데, 만약에 전체를 잡게 했으면 아마 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바닥을 어차피 여기서 잡으니까 완전 바닥은 제외하고, 그 외에서 그 종배 가능한 영역에서 검색기를 뽑아서, 이 종배 검색기인데 실제로 이제 매매했던 것들, 요 두 개는 뭐 계속 보유 중이었고, 대성창조도 계속 보유 중이었고, 요거만 이제 신규로 매매를 했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여기서는 요거 신규로.
신신제약은 이제 뭐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의 한 2, 3개월 전부터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신제약을 추천을 한 건 아니고, 신신제약이랑 뭐지? 유라테크. 또 뭐 있지? 대주산업. 근데 그 당시에는 대주산업을 모르고, 그러니까 대주산업인데 실수로 대주산업도 하고 대형포장, 이게 같은 요 종목들이 세종시 관련주거든요. 영보화 요렇게 제가 요 네 개에다 대형포장을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2, 3개월 전에. 그러니까 2, 3개월 전이 뭐냐면 탄핵 초기죠. 탄핵 초기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영보화학은 엄청 올랐습니다. 당시 대비해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영보화학은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올라서 그 당시에 이미 정리를 했어요. 자, 제가 2, 3개월 전부터 추천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거의 탄핵이 12월 3일이고 요 시점부터 상승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보화학이. (12월 3일) 요점부터 3일부터 제가 저는 이제 요 구간이 매집을 한 거고, 이때부터 상승을 쭉 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영보화학 자체는 이때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써있네. 배당이 엄청 늘었다. 그래서 튠 2월 4일 2월 4일은 여긴데, 2월 4일에 작성을 했다는 거구나. 저는 요 구간을 다 매집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해서 여기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평단 대비해서 수익은 한 45%? 그 정도 났는데, 이제 얘네 배당이 곧 들어오겠죠. 저는 이때 보유 중이었으니까. 이 전부터 보유 중이긴 했습니다. 배당 기간 동안 12월, 제가 이제 12월 3일에부터 그거를 했다 그랬으니까, 배당 락이 연말이니까 여기가 배당 락이잖아요. 이때부터 보유 중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요걸 보유 중이었죠. 그래서 배당을 아마 들어오면 이번에 좀 배당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영보화. 근데 여기서 찍고 팔리고 쭉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요 구간에서는 저는 영보화학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보화학을 먹은 구간은 이 구간 매집을 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친 거예요. 요 구간을 먹었다. 근데 같은 기간 이제 제가 대형 포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대형 포장도 그때는 저는 이제 차트가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차트가 좋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얘도 세종시 관련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문가들 모여있는 방에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제가 단번에 이 구간을 파악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방에 계신 이제 도도한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저랑 같은 자리에서 같이 매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저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긴 했는데, 매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보여줄 때 이거 준비가 됐구나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분은, 제가 기억하는 건 그분은 딱 요 구간을 보고 특정을 뭔가 하셨더라고요. 저랑 같은 방식은 아닐 거예요. 저희가 뭐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뭐 저는 판단은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요 구간에서 똑같이 샀다. 12월 달부터. 왜 요 구간에 샀냐면, 난 이게 세종시 관련주인 줄 알고 샀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은 거죠. 저는 121%.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120%? 뭐 그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이게 좀 뭐 몇 달 전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세종시 관련주가 아니라 요 구간에 튀었던 거는 김문수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에 포함돼서 요때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막 뭐 대선 주자 다음 후보로 뭐 김문수가 1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요 시기가 지금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부터 1월 달 말까지 요 정도 상승 구간이었거든요. 김문수 관련주 또 있는 게 블랙야크. 블랙야크가 이건 상장 시점이라 뭐 이렇게 그건 없구나. 요 구간에서 블랙야크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게 같이 김문수 관련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대형 포장을 그렇게 매매를 했다. 근데 쭉 빠지고 이것도 아까 그 영보화학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 외에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속 상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매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요 구간 쭉 갖고 있다가 이제 막 튀기 시작한 거예요. 유라테크랑 신신제약도 이것도 여기 박스권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 계속 뭐 물론 이제 매집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막 사기만 하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사서 팔고 다시 뭐 여기서 사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면서 요 구간에서 요건 이제 본격적으로 매집을 한 것 같아요. 안 팔고 홀딩하면서 매집한 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유라테크, 신신제약, 대형포장. 아까 적었던 것 중에 하나 뭐지? 뭐 어쨌든 신신제약 요즘 튀고 있죠. 요즘 그래서 보면은 매매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신제약. 잠깐만, 신신제약하고 유라테크, 프롬파스트는 제가 이상하게 손이 안 가서 이게 뭐 원래부터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짧게만 먹었어요. 아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나? 이렇게 한두 번만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팔고. 그러니까 매집을 많이 해서 크게 먹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리 주면은 잠깐 먹고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스윙 단타 개념으로 사서 뭐 하루 이틀 2, 3일 사서 뭐 팔고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짧게 먹었던 것 같고.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대주산업도 이제 조금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요건 이제 사료 관련주도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주산업도 12월 달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집 구간에 뭐 큰 변동 없이 이렇게 횡보를 하죠. 이게 제가 설명하는 그 급등주 패턴에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있었다가 조정, 기간 조정이 있고, 큰 변동 없이 기간 조정이 있고, 이제 가격 조정. 지금 이 가격 조정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급등으로 쭉 날아갑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요 구간에서 매매를 했는데 아마 눌리면은 다시 잡을 거예요. 이것들은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세종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세종시로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세금이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옮기게 되면은 수도 이전의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그냥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것도 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에 초입에 있다. 요게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쭉 있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띄워주면 한 요 정도쯤 되면은 다시 잡을만 하다. 그래서 튀면 팔만 하다. 요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아직 뭐 끝나진 않았는데 저는 일단 정리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비중을 확 줄였어요. 대주산업, 유라테크는 이제 갖고 있고 바닥에서 샀던 거. 대주산업은 전체 비중을 줄였고 신신제약은 지금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신신제약은 아마 그 가격 조정에서 이제 눌리는 요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량 팔질 않고 계속 이제 추종을 하면서 바닥이 눌릴 때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발라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약주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정치적인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저는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전 선거에서도 윤석열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리고 안 돼야 맞고, 그리고 이재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이, 이 둘이 상대였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이 맞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제 바램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보 정부가 들어선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개 제약주가 좀 많이 상승을 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이게 막 체계화된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기억을 삼아보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관련주가 우리들 휴브레인이랑 우리들 생명과학 두 개였단 말이에요. 둘 다 이제 뭐 제약이랑 병원주인데, 뭐 차바이오 관련해서 CMG랑 뭐 차바이오 이런 것들도 그때 꽤나 상승이 많이 나왔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기에 이제 막 그 공약들 내거는 거 보면은 조금 뭐 AI 산업이나 전체적인 그 산업 전반에 약간 거의 혁신을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약 바이오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뭐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자리들도 잘 만들고 있고, 제약주 차트들이 전체적으로 대시세 초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그렇게 쭉 지켜볼 예정입니다.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벡트 이런 거, 카티스, 이게 지금 2연상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카티스는 다음날 3연상을 찍고 빠졌어요. 그건 이제 어느 자 리뷰에서 또 할 건데, 벡트 이렇게, 벡트가 무슨 AI 교육인가? AI 교육주인데 이것도 이제 이재명 정책에 맞아서 들어가는 거고, 뭐 신신제약, 뭐 아이스크림 에듀, 이것도 에듀니까 교육주인데 그 시공테크의 자회사. 그래서 이재명주에 속하면서도 또 요번에 상승했던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 시공테크가 한덕수랑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뭐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상승이 나왔다. 그 정도. 여기 나오네. 사유는 위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관련주이면서 시공테크가 이재명 관련주고 또 한덕수 관련주인데 시공테크의 자회사 요것들이 상승을 했다. 근데 요거 상대적으로 덜 상승을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에서 수익 나면 얘를 계속 샀고 얘에서 수익 나면 얘를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비중이 좀 높았는데 오늘 조금 상승을 보였고 자리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넥서스가 상한가를 기록할 때 제가 플루토스라는 종목이 자리가 좋아서 매수를 하면서 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4월 9일이 아니라 그 전날 8일자의 톡입니다. 왜 가지 저거? 우선주 아닌 것처럼 움직이네. 요거 넥서스 얘기고, 고영이랑 자리 비슷한데 저놈은 상을 마네. 이게 고영이랑 차트가 비슷했어요.
제가 고영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제 방에. 근데 고영은 좀 지지부진한데 얘는 상을 말길래 요거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넥서스가 가면 플루토스도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반농담으로 프로토스의 본진이 넥서스니까 넥서스가 가면 플루토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4월 9일날 플루토스가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날 매매를 했던 건 이스트에이드, 미래반도체, 에코바이오, 한텍, 린드먼 아시아, 인바이즌 이 현상이네. 오늘도 상한가 같던데. 그리드위즈, 그리고 카티스. 체크는 이제 장중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종목들. 그리고 플루토스, 에어레인. 이렇게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한택이었나? 뭐였지? 뭔가를 팔았는데 하나는 비보유예요. 카티스는 지금 3연상 갈 동안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카티스. 벡트는 이때 상한가를 못 갈았구나. 아마 그래서 벡트는 이때 이날 좀 많이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장이 좋은데 해지 주인 코데즈 컴바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코데즈 컴바인 자체 이슈, 뭐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에 무슨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북 이슈. 얘가 코데즈 컴바인이 개성공단 관련 대북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이슈, 아니면 다음날 장이 빠진다. 요 세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이 좋은데 코데즈까지 가네. 자리도 만들고 대북으로 튀려고 그러나. 다음날 장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코스닥 사이드카 매수 발동. 오, 엑시온 가자. 상에서 1원 차이로 빼는 거 보세요. 아, 여기 10개, 아마 13개인가 12개인가? 이날 상한가를 찍고 빠진 거랑, 아, 그래. 이날 어딨어? 아이스크림 에듀랑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찍고 빠졌어요. 그래서 9개에서 그거 2개 더하면 11개, 상한가 11개에다가 엑시온 그룹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99원인가? 이게 상한가 가격이었는데 198원? 1998원?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 3개까지 하면은 9개, 12개죠. 상한가 가까이 먹었거나 됐었던 종목이 포함하면. 프로토스의 본질은 넥서스입니다. 엑시온 그룹은 바닥에서부터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익률 나오죠. 일전에 상한가 3연상 먹었던 종목입니다. 이건 이제 BNF, 그거는 BNF에서 나왔던 거, 그거 아마 이전 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고. 관련 내용은 윌판 유튜브 여기 얘기했네. 이전 영상에 보시면 나옵니다. 엑시온 그룹. 수익률과 BS 차트는 다른 계좌입니다. 요건 이제 UI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 UI랑 같은 UI인데, 요거는 이제 KB 계좌고 요거는 키움 계좌입니다. 키움 계좌가 이제 스윙 단타 하는 계좌고, KB 계좌가 중장기 계좌, 삼성 계좌가 이제 배당이나 뭐 아예 장투 그런 거 하는 계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넥서스와 플루토스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넥서스의 상승 이유는 개별적인 이슈고, 플루토스는 일자리 관련 정책 뭐 이렇게 해서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묻었네. 플루토스 관련 기사를 보면 이재명 정책이 엮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외인의 매도세를 걱정하고 개인만 산다고 우려를 자아냈을 때, 저는 외인들은 지금 본진의 급한 불을 끄기 바쁘기 때문에 외인의 매도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짧게 설명을 하면, 환율이 있잖아요.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1,000원에서 2,000원은 올랐어. 원화 가치가 하락했잖아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이 됐으면 뭐 삼성전자가 1,000원이야. 그러면 삼성전자 1달러로 한 주 살 수 있는 걸 지금 2주 살 수 있어. 싸졌으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외인들이 안 들어온 이유는 나스닥이 지금 떡락을 하고 있다. 그럼 불안전한 한국 주식보다는 뭐 그리고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당장 예를 들어도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주식을 하고 있다가 미국이 좋겠네 했고 미국에서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을 매매를 하다가 한국이 바닥을 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돌려와서 우리나라 걸 매수를 하겠죠. 저는 그 개념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외인들은 자기네 나스닥도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 바닥 찍으면 거기서 매매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 신흥국 어디 가볼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지. 뭐 당장 우리 집값이 떡락했으면 뭐 우리 집에 근처에 좋은 매물 있으면 우리 집 근처 거 사지 굳이 멀리서 찾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매도세가 가중되면서 이제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악순환은 반복될 수 있지만 외인의 매도세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오늘처럼 외인들은 결국에 필요할 때는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제 의견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지수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막 큰 폭의 하락이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근에는 뭐 이미 기존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그동안은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외인이 팔았는데 파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하니까 외인들이 부랴부랴 들어왔다. 뭐 물론 외인들이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시킨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자리가 되면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었다. 외인들의 빠지는 건. 결국에 외인들은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외인이 다 빠져나가. 그래갖고 환율이 막 최악이 돼. 그럼 IMF가 오고 뱅크런처럼 외국인들이 막 다 튀어나가고 IMF가 올 수도 있죠. 외환위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외환위기에 관련해서. 일본이랑 수합 체결도 맺었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거까지는 지금 막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관점이었다. 12시 좀 지나서 새벽 내내 밤새서 미장 매매했기 때문에 잠깐 자려고 했다가 장마감에 깼습니다. 12시 잠들었어요. 이후 BS 차트를 보면 이후 시간에는 매매가 거의 없습니다. 졸려서 잡니다. 지수 하락에 대비하셔요. 제가 이제 자면은 보통 좀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수가 고점을 찍고 빠지니까 할 게 없어서 졸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자기 때문에 뭐 지수가 빠지는 건 좀 어거지 같지만 어쨌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잔 시점부터 지수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빠졌다가 장이 워낙 좋으니까 버텨줬어요. 오늘도 3시간 잤네요. 이때 일어났나봐요. 주식고수는 잠꾸러기. 밤샜는데. 그러니까 잠꾸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인즉슨 나는 주식고수가 아니라는 겁니까? 강퇴하겠다. 농담으로 한 말이고. 크래프톤이 NXTST네. 쌍끌이. 튀어야 하나? 뭐 인구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윌반꿀은 나구나. 인방꿀이라고 저 사람이 뭐 하면 반대로 해갖고 이게 상승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튀어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죠. 이미 이때 얘기를 하죠. 욕바지 인구씨. 그러니까 하락할 그게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밈에 심취해서 뭐 자기들이 뭐 상승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하락하면은 다 이 사람 책임으로 몰고 뭐 하락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상승하면은 다 이 사람 책임으로 몰라고 너무 미모화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때도 이 날도 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전을 팔고 그 물량으로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나눠서 샀는데 어쨌든 풀 매수를 했는데 뭐 장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막 그렇게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도 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가불기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가불기가 걸려 있거든요. 장이 빠져, 장이 나빠, 지수가 하락해, 대형주가 빠져. 그러면 정치 테마주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오를 수밖에 없어. 저는 그동안 쭉 상승을 냈던 게 요 기간 동안 단기간에 크게 수익률이 높았는데, 정치 테마주에서 수익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보면은 여긴 정치 테마, 벡트 정치 테마주죠. 카티스 정치 테마주죠. 그 제 전 영상에 보면 에르코스도 나오는데, 에르코스도 지금 오늘 또 상한가 말았단 말이에요. 300% 가까이 돼요. 그것도 정치 테마주죠. 다 정치 테마주예요. 지수가 빠지면은 정치 테마주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거고, 지수가 만약에 대형주가 빠져, 하락해, 지수가 하락해,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수가 상승을 해,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 개별 종목에 또 정책 이슈가 붙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가불기야.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야. 그래서 저는 크게 뭐 염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락에 대해서. 시간대를 보면 이제 오후 3시 이후에 갑자기 6시로 또 넘어가죠. 네, 크래프톤 이게 이제 3시 반 장 끝나고 NST 시작하자마자 튀었어요. 이제 크래프톤을 매도하고 바로 다시 잤습니다. 이건 걸어둔 거 체결된 거고. 그래서 다시 6시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장이 좋아지면 대선주들이 시들해질 거, 방금 전에 설명한 거죠. 염려하여서 장이 좋겠네요. 정치주 빠지려나? 오히려 걱정을 하죠. 저는 장이 좋으면. 근데 결과적으로 장이 좋았는데 제 종목들, 기보유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상승을 해서 오히려 수익이 컸습니다. 정치주에 쏠리면 이제 정치주만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매매를 막 열심히 한 날은 아니에요.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가니까, 말 그대로. 금일장은 대세적 상승을 동반하여 정치주들이 크게 힘을 받진 못하였지만, 많은 산업 관련주들이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이래저래 상승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거 탄소 중립도 정책으로 엮였고, 반도체는 정책은 아니고 그냥 지수 상승해서 같이 오른 것 같고, 이것도 정책으로 엮인 것 같고, AI도 정책이고, 창조주사도 일자리로 정책이고, 요것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 알래스카 관련주고, ESS나 이제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면 뭐 이런 것들 다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같이 오르면서 정책주들도 오르고, 또 지수가 약간 눌리거나 빠지면 안 좋으면 얘네들에서 이 대형주들이 많잖아요. 비교적 얘네들이 여기서 자금이 빠진 게 다 정책주로 쏠리기 때문에, 또 어차피 상승 버티는 힘이 있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막 큰 폭의 상승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빠지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고 지켜주는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금일장은 큰 폭의 반등으로 종목들이 전체를 상승하며 기존의 상한가 종목과 매일 거래 종목을 제외하고는 큰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기보유에 물을 조금 타거나 매수해놓고 관망하는 형식의 매매를 하였고, 그럼에도 지수가 크게 상승하여 수익은 더욱 크게 발생했습니다. 익절할 것들만 익절을 하고 오히려 매수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장애 시간에 매수를 했었던 거. 매수 매도, 장애 시간에 매수 매도. 여기서 원래 팔았어야 되는데 자느라고 못 팔았다. 가령 모티브도 자는 시간에 매매를 못했습니다. 시간의 추매입니다. 신신제야. 이건 맨날 매매한다고 했던 거. 자, 이게 어제까지 리뷰고, 목요일장의 리뷰고, 이제 금요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장.
왜 갑자기 화요일까지 갔어? 아까 첫 화면에 요거 했잖아요. 제가 정말 순서대로 그대로 올렸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요일장입니다. 순서대로 아까 올렸던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서 올린 거예요. 요건 이제 그 제가 테슬라 쓰리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영상 한번 볼게요. 같이.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얘기했죠. 쓰리바닥 쓰리바닥을 찍어줄 수 있겠다고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테슬라 쓰리바닥까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이거 영상을 튼다고 마이크 헤드셋을 껐는데 그 이후로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후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라인이 지표가 아래가 매수가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어저께 50%에서 수익 냈다는 거, 오늘 100% 올랐다. 8에서 8이 16, 100% 넘죠. 수익률이 100% 넘게 올랐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 요 왼쪽에 최저가 있는데 찍었잖아요. 그 라인 부분이 원래 바닥 잡는 지표라서 저희가 이제 매수가인데, 저기서 매수를 하고 살짝 돌릴 때 추매를 했었고, 이제 이 노란 선이 원래 목표가예요. 18,000 부근. 근데 거기를 그냥 가뿐하게 넘겨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저 선 그은 데까지 매도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 14. 몇 프로에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수익을 낸 건 14% 정도. 거기서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탔고, 오늘 아직 저점을 안 찍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합니다. 더 빠져야 된다. 매도 청산 포지션까지. 어, 뭘 찾는 거지? 어, 뭘 찾는 거냐? 어제 나야. 코인들 막 상승하고 있다고 알람 오네요. 이거는 제가 지금 갤럭시 차트, 전일자 매매했던 차트를 찾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전일 50% 상승, 65%까지 고점 찍고 50%에 제가 일부 수익 실현했던 자리, 비트팜스도 아니고, 아, 코인이 막 계속 오릅니다. 이건데 보면은 프리마켓이라고 돼 있는데 상승률이 108%잖아요. 근데 저기 한 150 몇 프로인가 130 몇 프로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제가 매도는 이제 100%에 했단 말이에요. 제 수익은 이제 제 평단이 900원대여 갖고 거의 한 3배? 400%? 그 정도 먹었어요. 먹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차트가, 오늘자 차트에는 저때 상승의 고점이 78%로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갖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저걸 찾았던 거거든요. 저때. 그리고 이건 이제 저점 찍은 거 얘기하는 건가? 저점 찍고, 거기가 매수가였고,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계속 거기만 동그라미 돌려? 저점 찍고, 그래서 거기서 추매하고, 아까 했던 얘기잖아. 18,000원 돌파. 18,000원이 원래 목표가인데 확 뚫어서
14점 몇 프로까지가 고점이었는데 14% 부근에 청산했고 거기서 다시 매도를 타고 쭉 기다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7%, 253.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7%면 2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4%가 맞는데 근데 3배 레버리지가 플러스 20%야.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그거죠. 100%를 올랐는데 내가 100%에 매도를 했는데 수익률, 이 고가가 78%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뭐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저분이 하신 거고. 이 체크된 거 3개는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 줄을 최근에 그은 게 아니에요. 몇 달 전에 그은 건데 지금 시기에 잘 맞고 떨어지는 거고. 요건 이제 요 선에 지금 다알랑말랑하죠. 이 선까지 매도 안 하고 버틴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더 청산 안 하고 기다린다고, 더 빠져야 된다고. 근데 250에 테슬라가 먼저 찍어서 테슬라가 먼저 찍은 듯요 얘기를 한 거고. 어, 매도분 일단 청산, 이제 요 선에 닿았습니다. 스위칭은 보류. 다시 매수를 안 탄다는 얘기예요. 더 빠질 것 같아서. 근데 일단 당장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제 250에 돌려놓으라고 얘기하죠, 테슬라. 저는 이만 자러 가봅니다. 4시에 축구 봐야 돼서. 저것 때문에 이제 제가 다음날이 토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4시가 돼서 일어나죠. 축구 2대2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1대1이네. 신기했어요, 이때 좀. 비기고 있는 걸 뭔가 맞춘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알람도 안 맞췄는데 일어났고. 타이밍이 좋네. 이제 보죠, 일어나서. 하회 했었는데 이거 이제 페이크로 보고 다시 돌렸다가 그 자리를 또 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상승이 나와서 돌렸다가 그 자리 지지. 그래서 바로 이제 매수를 합니다. 컷 잡고 진입합니다. 4시 50분. 말하자마자 튀네. 저 때 사자마자 1% 튀었어요. 1%. 저 때까지 계산한 거는 이제 600틱인데 600틱이면 대충 한 0.6%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1000틱 튀었어요. 1%. 1100틱 튀었는데 1%좀 넘게 튄 거죠. 매수한 시점에서 튄다 이거 설명하는 거고. 이거 뭐 카피 트레이딩 불법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 필요 없고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원래 봇을 만든 게 저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걸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거 혹시 설명하나 지금? 맞네, 설명하네. 봇을 원래 만들었던 이유가 제가 매매하는 걸 저를 구독하신 회원분들이 동시간대에 똑같이 매매를 하게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얼마를 사면은 제가 수익을 잘 내면은 제가 하는 매매를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수익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카피 트레이딩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불법이 될 수 있다. 법이 그거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어서 딱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불법에 걸면 걸릴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봇을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틀어갖고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아까 자기 전에 말했던 대로 250을 돌려놓죠. 이건 토요일인 줄 잘못 알았다는 거 얘기했던 거. 보통 금요일 새벽 4시라고 하면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4시구나 생각을 해갖고 아 이거 축구 보고 나면 토요일이겠네 푹 자야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금요일인 거예요. 근데 술 잔뜩 먹었는데 축구 보면서 그래서 망했다 그런 건데 매수하자마자 천틱 상승. 천틱이면 한 계약일 때 800만 원 수익, 10계약이면 8천만 원, 100계약이면 8억.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장이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장이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오르길래 매도를 걸었는데 거부 뜨더라고요. NXT 마음에 드는 꼬라지가 한 구석도 없어 라고 하기에는 어저께 삼성전자 고점에 잘 팔았지. 이거는 이제 NXT 그 등락률 순위 나오는 건데 왜 멈췄니? 왜 한동안 멈춰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제 보유 중인 거 등락률 순위 있는 것 중에 어, 이스트 소프트 NXT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제가 따로 올리거든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싶은 거는 제가 따로 어차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의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는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저는 그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매매했던 것들이 정치랑 정책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뭔 정책 발언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게 핵심이 되겠다 싶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저 기사를 제가 따로 올린 거고 보면은 이제 오늘 장에서 상승을 많이 했던 한류라고 불리는 K컬처 이걸 줄여서 뭐 K이니셔티브라고 한다 뭐 통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장에 관련주가 많이 오른 겁니다. 웹툰이랑 뭐 컨텐츠주, 엔터주 이런 것들. 온코테라퓨틱스는 계속 사기만 하죠. 파는 거 없이. 그리고 이거 장외 시간 외에도 사고 보면 이제 이 날도 사고 계속 사고 팔고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여기 고점 찍어서 파니까 찍고 빠졌다 찍봐 찍고 빠졌다 찍봐 고점 찍고 빠졌다 찍봐 카티스 점상 신신지역은 요 라인을 계속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627 요 라인만 지켜주면은 다음 저 위까지 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거기 아까 찍었다가 눌렸을 때 눌리고 다시 또 상승 눌린 부분을 캡처하려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눌렸다가 다시 상승 엑시온 그룹 크래프톤 우듬지팜 우듬지팜이 시간이 상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9시 23분 지금 아침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 저는 아침에 내가 얘기했는지도 기억을 못했는데 아니 우듬지팜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왜 밟히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이때까지도 못했어요. 영상 찍으면서 이제 이래서 우듬지팜이 계속 밟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영상 찍는 거의 순기능입니다. 배고파. 이미 아침부터 말했었네. 후덜덜.
왜 또 멈췄지? 크래프톤 이렇게 매매를 했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나야? K 이니셔티브, 촛불혁명, 실용주의 신속성. 왜 자꾸 멈추는 거야? 뭐 하고 있어? 뭘 하고 있는 거니? 왜 멈춰 있니? 답답하네?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뭔가를 한참 설명했나 봐요. 아씨, 뭔지 모르겠다. 뭘 설명한 거지? 카티스 정책주 149%, 단기 계좌, 이게 단기 스윙 계좌예요? 그러니까 산지 얼마 안 된 것들이 주로 있는 거죠, 대체로. 상 박을 때 찍어두기 잘했구만. 상이 풀렸습니다, 카티스가. 근데 이제 상이 풀릴 때 매도를 치면은 그때 스샷을 못 찍잖아요. 그래서 상 박았을 때 찍어두길 잘했다고 얘기를 한 거고. 뭘 설명하고 있니? 카티스가 저게 990%짜리도 하나 있었는데 안 보이네. 이거 모르고 실수로 팔았나? 이건 이제 1대2 무증. 무증 매매법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서 윌팍 치고 무증 매매법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BL 팜텍이란 걸 600%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아닌가? 한 300, 400% 수익을 냈나? 하여간 무증 받기 전에 그만큼 상승을 해서 무증 기간에 이제 66% 하락을 해도 수익권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팔고 무증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또 800% 수익 중이었고, 근데 이제 좀 지금 빠져갖고 600%대 정도 될 거고. 에르코스가 상한가를 말았죠. 저게 300% 찍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거는 UI가 다르잖아요. UI가 다른데 요거는 이제 중장기 한다고 했다는 그 KB 계좌고, 키움 계좌에서는 에르코스를 팔았죠. 그때 200%인가? 얼마 먹고. 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영은 기존에 이제 추천을 나갔었는데, 테슬라랑 비슷하죠? 요 라인을 그어놓고, 이 갭 구간 그러니까 원래는 요 갭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탈하게 되면 요 아래 갭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컷을 빠르게 잡고 반등이 나올 때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서 수익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5%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저 아래 꼬리에 잡았으니까 5%죠. 여기서 이제 몰빵 매매법을 얘기하나? 얘기하네. 제가 그래서 제 영상에 이것도 이제 윌팍하고 몰빵 치면은 고영을 갖다가 딱 지금 설명하는 거를 그때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몰빵에는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사자마자 튀는 자리에서 많이 사서 일부 컷하고 나머지 갖다가 추세를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는 당장 사자마자 튀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자리. 근데 고영이 딱 두 번째 자리다. 더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고 거의 최저 바닥이다. 그래서 매수를 진행한다. 근데 이게 테슬라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테슬라처럼 당장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크게 가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반등을 잡는 구간이다. 바닥권이다. 그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영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종배 내용이 많아서 일단 종배를 전체 삭제했습니다.
위너스 추가했고 덕신 EPC 추가했고 모듈러 주택 얘기가 나오면서 SY랑 덕신 EPC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 자연과 환경 차트가 이게 자연과 환경이거든요. 차트가 상승하는 게 요게 자연과 환경인데 상승하는 추세를 보면은 모듈러로만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얘는 제가 봤을 때 누구 정치 뭐 이런 걸로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를 보면 이게 SY고 이게 자연과 환경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SY는 쳤다가 쭉 빠지는데 자연과 환경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건 덕신 EPC. 자연과 환경과는 차트가 좀 괴리가 있다. 뭐 얘는 4대강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4대강 이슈를 어떤 다른 보수 정책으로 가져가면은 거기에 엮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쓴 거야? 홍준표. 왠지 자연과 환경 이름상 홍준표랑 엮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어, 명확한 건 아니고 그럴 것 같다는 거고 SMCG 이거는 요즘 부근에서 시간에 장애 시간에 산 것 같은데 상승을 하고 있고 더즌 무증주 덴티움 이거는 뭐 치과 관련주인데 이렇게 해서 팔았다. 온코크로스 이것도 저 바닥에서 샀는데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이거 온코닉 온코크로스랑 온코닉이랑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둘이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갖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온코 테라퓨틱스랑 실질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제일약품 제일약품의 자회사예요. 온코 테라퓨틱스가 제일약품에서 무슨 이슈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온코테라퓨틱스에 이전하는 뭐 상황인가 봐요. 그거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제 방에 계시는데 매매를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인 그 업무 내용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는 분보다 오히려 외부자인 제가 더 수익을 내고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 PIM인가? 한국 PIM? PIM? 이거를 캡처를 뜨고 종배를 넣는 이유는 제가 보유 중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제가 유료 리딩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선침해가 돼서 불법인데 근데 뭐 유료 리딩도 아니고 이제 저는 제가 이거 보유 중인데 자리가 괜찮아서 추천을 하는 거다는 개념으로 캡처를 보여주고 종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괜찮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푸른 기술 아까 전에 이제 종배에 있었죠. 그거 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너무 물량이 뭐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그냥 훅훅 빠지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고형 갭에 관한 거 유튜브에다 윌팍 갭이라고 치면은 제 영상이 뜨거든요. 이거 영상 보시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음, 카티스 상 풀려서 매도했어요. 저도 상 풀리자마자 매도했는데 다시 말 것 같아요. 요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음, 카티스는 일단 좀 이따 다시 돌리거든요. 돌릴 때 매매하는 거 나올 거고,
푸른 기술은 이제 요거 설명하는 것 같은데, 통일을 한다고 치면은 철도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철도를 연결하는데 푸른 기술은 어, 철도의 자율주행 관련주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에 푸른 기술이 속해 있고, 또 철도주에도 속해 있고, 뭐 대북주에 그래서 속해 있고, 그런 식으로 푸른 기술이 엮여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도 만약에 이제 그 유라시아 횡단 철도 뭐 그런 게 연결이 되고 뭐 한다, 재건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엮일 수가 있죠. 푸른 기술. 엑셀 세라피티스 튀려고 하는 자리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이재명 창투사 뭐 이런 것들 상승하고, 얘네는 빠지고 있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빠지고 있다. AI나 의료 AI 이런 거는 이제 정책 주고, 이재명 창투사도 정치 주고, 그런 것들이 상승한다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지? 좀 답답하네요, 저도. 대선. 아, 맞나? 그거 설명한 건가? 앞전에 설명을 한 건가, 이거? 우리나라 증시가 가불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순간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지수가 빠지면 이제 대선주, 정책주가 튈 거고, 걔네가 어느 정도의 지수 상승을 이끌 거고, 지수가 상승을 하면 뭐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올 거고, 그래서 가불기에 있다. 아, 이건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때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이거 얘기를 하면 정치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보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방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 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들은 뭐 돈 받고 리딩을 하는 방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답답한 게, 지금 윤석열을 무슨 거의 신앙처럼 막 생각하는 방이 있어요. 주식하는 방인데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윤석열이 지금 탄핵된 상태라서 지수가 이 모양 이 꼴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이 모양 이 꼴라지인 건데,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 리스크라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못 가는 건 물론 미국 주식이 아닌 것도 있지만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계엄이라는 건 사실 군사정권이 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북한과 다를 바 없어요. 군사정권이면서 독재 정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자체가 북한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건.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고 하락하는 게 맞지. 근데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팩트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뭐 무지성으로 민주당을 욕하고, 뭐 야당을 욕하고, 뭐 윤석열을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런 사람들이 개미라고 욕을 먹으면서, 아, 수익 나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에게서 수익을 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하고 그래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지속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세종시 관련주로 얘기를 했고, 제가 언급했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제가 남들보다 수익 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언급했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이제 튀기 시작하니까, 전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큼 상승을 내는 거죠. 수익을 내는 거죠. 이제 AI주가 민주당의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주로 편입돼서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의료 AI는 이제
큰 틀에서 영유아주랑 같이 보면 돼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고령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고령화가 증가하면은 의료 쪽에서 또 뭔가 병치레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쪽이 혜택을 받을 건데, 의료 쪽이 상승을 하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의사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뭐 그런 로봇 진료라든가 아니면 뭐 고령화되면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비대면 진료라든가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의료 AI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게 큰 틀에서 영유아주, 고령화주, 뭐 의료주, 비대면 AI 이런 거를 한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인구 감소에 관한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뭐 교육주까지 포함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어저께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마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발 이슈로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일자리, 창투사는 일자리 관련 정책이고 한덕수는 이제 출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승을 하고 이건 이제 트럼프 쫄? 요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선주가 있어서 버텨주기 때문에 뭐 빠져도 상관없는데 쫄았냐 트럼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로 돌렸는데 코스닥은 무려 플러스 2% 양, 양봉으로 마감했죠. 2% 가까이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악재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완이 모듈 말고 또 다른 테마가 있나? 4대강 누구 정책이나 뭐 엮이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다른 것들에 비해 너무 잘 가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엮여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대북 남북 경협 바이오연료는 아마 탄소 포진 뭐 그쪽인 것 같은데 아닌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이것저것 다 엮여 있는데 새만금이나 이런 정책은 뭐 다른 누군가의 정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게 엮여서 잘 가지 않나.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자연과 환경이 손이 잘 안 가서 그렇게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단타로 짧게 짧게 먹으면 몰라도. 이건 제가 제주 한 달 살이 해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제주도 사셨네. 해갖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따 통화 좀 하자고 하죠. 실제로 통화를 못 했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우듬지팜 이때도 얘기를 하죠. 실적 어떠냐고 또 물어보고, 10시 40분쯤에. 화면이 좀, 채팅방에 많이 가려진 채로 얘기를 하네. 답답한데 좀 뭔가. 가려진 줄 모르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벡트 이렇게 매매를 했다. 벡트 이렇게 매매를 했다. 동방메디컬 자리였네. 동방메디컬도 추천 나갔었거든요. 지금 추천가 대비 몇 프로인지 모르겠다. 실수로 올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빠졌다. 그러고 보니까 실수가 아니었다.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분 구조대 보낸다고 샀는데 물렸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3% 정도 있는데 좀 더 밑에서 샀는데 밑에보다 더 빠진 거예요. 다른 방에 어떤 분이 핑거 물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구조대를 보냈는데 어 날 구하러 와줬구나 했는데 그 짤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아니야 나도 잡혔어 그거. 이거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니? 시공테크 사자마자 상한가 시초가에 샀는데 상한가 갔다. 그거 얘기하는 건가? 아닌데.